안녕하세요, 여러분. 셀렉트 오스트레일리아 대표 이정민 법무사입니다. 자, 이번 2025년 3월은 조금 조용하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3월이 1년 중에 저희들은 가장 바쁜 또 한 달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12월 졸업하는 학생들이 학생 비자가 3월 15일 날 거의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졸업생 비자를 3월 15일 전에 많이 신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많이 또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이 몰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되게 바쁘게 지나갔지만 이민성은 그냥 조용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엄청 크게 뭐가 바뀌었다 뭐 이런 소식보다는 작은 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저희 법무사들이 협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MIA라고 하는데 자, 이 협회가 뭘 하는 데냐, 저희가 일을 할 때 불만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걸 이제 로비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를 교육해주기도 하고 하는 이런 협회가 있거든요. 지난 몇 달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작년 12월에 SID라는 비자로 사파리가 바뀌면서 굉장히 잡음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법을 너무 급하게 개정을 하다 보니까 좀 클리어하게 설명이 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로 법이 시행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MIA 협회에서 이민성에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클리어하게 설명을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개를 말씀을 드리자면 자, 첫 번째로는 482 SID 비자에서 지금 현재 고용주가 일을 그만뒀어요. 그러면 우리 며칠의 시간이 있죠? 다음 고용주를 찾아야 되는 6개월의 시간이 있잖아요. 자, 이 180일, 6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고용주를 찾아서 그 새로운 고용주와 일을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대신 뭘 해야 돼요? 그쵸? 새로운 사파리 노미네이션을 신청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비자를 이 회사로 트랜스퍼, 바꾸는, 변경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노미네이션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을 하셔야지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고용주를 찾았는데요. 6개월 안에 찾았어요. 근데 내가 일을 이 고용주랑 시작을 한 게 4개월쯤 넘어섰어요. 그럼 나는 이제 2달의 시간이 남은 거잖아요. 그럼 요 기간 안에 노미네이션 신청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노미네이션이 이 2달이 넘어가도록 승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원래는 일을 그만두셨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불합리하잖아요. 그죠? 이미 나는 일을 시작했고 노미네이션을 넣었고 근데 노미네이션이 심사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가 이 6개월 이상이 넘어버린 거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그 6개월 안에 노미네이션을 넣은 거예요. 그럼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 프로세싱, 딜레이 때문에 내가 6개월이 넘어버렸을 때 이때 어떡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협회에서 이민정에다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이민정에서 컨펌을 해줬습니다. 자, 노미네이션을 6개월 안에만 넣으셨으면 노미네이션이 6개월 이상이 걸려서 승인이 되더라도 괜찮다. 일을 계속 해도 된다. 자, 이렇게 컨펌이 됐어요. 그리고 플러스로 내가 이 회사와 노미네이션을 들어가기 전에부터 일을 시작을 했잖아요. 풀타임으로. 그럼 이 경력도 사파리에서 186 ENS로 넘어가는 2년 경력에 포함이 된다고 이민성에서 컨펌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해요. 이런 부분들이 이 법률에 다 세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드바이스를 드리는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새로운 법이고 아직까지 이런 케이스가 없었고 이민성에서도 클리어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데 있어서 저희도 답변을 드리는데 굉장히 애매했는데 이민성에서 다행히도 컨펌을 했죠. 그래서 6개월 안에 고용주를 바꿨었을 때 노미네이션은 6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되지만 승인이 나는 건 6개월 밖이어도 되고 내가 이미 일을 이 고용주랑 시작을 했으면 그 경력도 186 ENS를 들어가는 2년 경력 안에 포함이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MIA 협회에서 또 이민성에 얘기를 한 게 뭐였냐면요. 지난 몇 달 동안 특이하게 사파리로 신청을 했었을 때 셰프분들과 쿡일 경우 노미네이션 거절률이 너무 높았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왜 거절을 하지? 싶을 정도로 거절을 할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셰프분들과 쿡분들이 사파리 노미네이션이 거절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회사에서 똑같이 셰프분들 두 분을 넣었어요. 한 분은 승인이 되는데 한 분은 승인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 이 회사가 누가 봐도 레스토랑이고 누가 봐도 매출도 좋고 여기는 거절이 될 이유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민상에서 거절을 할 때 굉장히 뻔한 이유로 거절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 레스토랑에서는 쿡으로 셰프로 필요하지 않아.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민성이 그냥 생각입니다. 이 케이스 오피서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희 회사에서는 굳이 풀타임 셰프, 풀타임 쿡이 필요하지 않아. 끝이에요.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기부금도 몇천 불씩 내고 신청비 내고 법무비 내고 다 했는데 이런 어이없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절을 해요. 이런 경우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MIA 저희 법무사 협회에서 이민성에다 컴플레인을 지금 넣어놓은 상태고, 네, 이걸 가지고 이민성에서 이제 앞으로 페어하게 심사를 좀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거절이 됐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좀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고 이거를 협회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이거를 이민성에 지금 컴플레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요거에 대해서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셰프분들, 쿡분들 사파리 들어가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전보다는 더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또 저희 고객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또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7월 1일부로 뭐가 오르죠? 그쵸. 사파리 186, 494 고용주 스폰서십의 기본 연봉이 73,150불에서 76,515불로 오릅니다. 자, 이 뉴스가 나가고 나서 굉장히 문의가 많았어요. 저 그러면 7월 1일 전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하실 수 있어요. 자,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자, 186, 482, 494 고용주 스폰서십인데 연봉이 이렇게 미니멈이 정해져 있는 이 세 개의 비자는 노미네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비자를 신청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연봉 금액에 대한 거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내 비자가 아니고 회사에서 신청해줘야 되는 노미네이션에 맞춰야 되는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482로 186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2년이 채 되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86 다이렉트 엔트리를 들어가신다든지 494를 들어가실 때 우리 3년의 경력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아직 안 맞춰졌지만 노미네이션 넣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482 또는 186, 494처럼 고용주 스폰서십을 할 건데 내가 개인적으로 비자에 맞춰야 되는 조건, 영어 점수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자, 요런 게 아직 안 맞춰졌어도 노미네이션은 그거와 별개이기 때문에 7월 1일 전에 73,150 미니멈을 가지고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7월 1일 전에 신청을 하고 나는 그 이후에 482, 186, 194에 대한 조건이 개인적으로 내 비자에 맞춰야 되는 것들이 맞춰졌을 때 비자는 따로 접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482와 494 같은 경우에는요. 노미네이션 승인이 되고 12개월 안에 무조건 482 비자와 494 비자를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미네이션이 승인이 되면 482와 494는 1년만 노미네이션이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꼭 생각을 하시고 접수를 노미네이션을 미리 하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86 같은 경우에는 노미네이션이 한번 승인이 되면 6개월간 유효하기 때문에 이것도 꼭 염두를 해두시고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186 노미네이션이 너무 빨리 승인이 돼버리면 6개월밖에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6개월 안에 ENS 비자를 넣을 수가 없으시면 어때요? 이 노미네이션 날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번 7월 1일 이전에 연봉이 오르는 것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하고 싶어도 이게 타임 프레임이 안 맞으면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꼭 본인의 상황에 맞게 상담을 하셔서 7월 1일 전에 482든 494든 186이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신청을 하는데 그걸 내가 지금 신청을 해도 프로세싱 타임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승인이 됐었을 때 유효기간 1년 또는 6개월이죠. 무슨 비자인지에 따라 자, 이 기간 안에 내가 조건을 맞춰서 비자를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맞는지 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482, 186, 494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 고용주랑 한번 이야기를 해보셔서 7월 1일 전에 노미네이션이 일단 접수가 가능한지 요거를 한번 의논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 25일, 오늘이 3월 26일이거든요. 저희가 이 영상을 찍는 게 제가 왜 이때까지 기다렸다 찍냐면 3월 25일 어제였죠. 3월 25일 날 뭐가 있었냐면 호주에 자 앞으로 1년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요 한 회계 연도에 대한 버젯
예산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3월 25일 어제까지 발표된 예산안에서는 이민에 관련해서는 별다른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예산안 요 안에 앞으로 1년 동안 몇 명의 영주권자를 어떻게 할지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산이 또 편성이 될지, 특히 우리가 가장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189, 10, 491에 대한 초청장이 몇 개가 예산안에 포함이 될지, 자, 이런 것들이 원래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어제 3월 25일 날 발표된 예산안에는 아직까지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가 된 게 없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발표가 되는 대로 모든 분들이 기다리시는 뉴스니까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월 정산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